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제 자유 특구를 보유한 광역자치단체가 됐습니다. 안동과 포항, 칠곡 등 3개 특구가 새로 지정됐는데 특히 안동은 의료용 대마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한층 확대하게 됐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신규 규제 자유 특구 3곳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안동의 산업용 대마 규제 자유 특구와 포항의 차세대 전기 추진 선박 특구, 칠곡의 수요 특과 모듈형 저속 전기차 특구입니다. 이로써 경북은 기존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안동 산업용 대마, 김천 스마트 그린 물류, 경산 전기차 무선 충전, 의성 세포배양식품 등 5개를 포함해 전국 최다인 8개의 규제 자유 특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 지정된 글로벌 혁신 특구 3곳 가운데 2곳을 확보하며 미래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우리 경북이 잘할 수 있는 그 안동의 대마 특구 앞으로 가장 중요한 특구가 될 것 같습니다. 대마 특구. 그리고 칠곡에서 하는 자동차를 자기 집에서 자기 맞춤형 자동차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포항에서 하는 그 우리가 모르게 배에 다니는 그거 바다에 뛰어다니는 거 잘 모르지만 그게 엄청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데 그걸 다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안동의 의료용 대마 산업입니다. 안동시는 지난 2020년 산업용 대마 규제 자유 특구 지정 이후 CBD를 활용한 원료 의약품 제조와 수출 실증을 진행해 왔고 이번 추가 지정으로 CBG와 CBC, CBN 등 대마의 희귀 성분인 미량의 칸나비노이드를 중심으로 실증 범위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미량 칸나비노이드 특구로 다시 지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정말 규제 자유 특구가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대마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정말 수많은 기업이 대한민국 안동을 방문하게 되고 안동에서 생산된 제품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안동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295억 원을 투입해 풍산과 임하, 풍천 일원에 재배부터 원료 생산, 의약품 개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칸나비노이드의 국산화와 희귀 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의료용 대마 시장 진출도 본격화한다는 구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주시가 간포읍 가공항어촌 뉴딜 300 사업을 마무리하고 동경주 해양관광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사업비 85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경주시는 방파제 보강과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등 어항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수산물 판매장과 전망포차 등 주민 참여형 소득사업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시는 모곡권역 일반 농어촌 개발 사업과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사업 등을 연계해 동경주를 해양문화 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오류와 나정, 봉길, 관성 등 경주 지역 4개 해수욕장이 일제 개장했습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39일간 운영되며 전촌 해수욕장은 올해 개장하지 않습니다. 경주시는 해파리 차단망과 안전부표를 설치하고 인명구조 요원과 응급처치 요원을 대폭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또 화장실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구명조끼 대여소를 운영하는 한편 개장에 앞서 인명구조 합동훈련도 실시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도 바다시청을 운영하고 전부서가 현장 근무를 지원하는 등 피서객 안전과 편의 제공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청송군이 국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골프 연습장을 새로 조성했습니다. 청송군은 파천면 중평리에서 국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골프 연습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골프 연습장은 연면적 1250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36개 타석과 최대 230m 길이의 연습 공간을 갖췄습니다. 오는 8월 1일 정식 개장에 앞서 13일부터 31일까지는 무료로 시범 운영하며 청송군 체육회가 시설을 위탁 운영합니다. 최고의 시설을 갖춘 청송군 골프 연습장은 단순한 체육 시설을 넘어서 국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지는 생활체육 공간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좋은 환경에서 편리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만큼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 시설을 꾸준히 확충해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확보가 곧 국가 안보와 직결돼 한국 수력 원자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인데요. AI 시대, 이 한수원의 역할과 감사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지역 상생 비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정적 원전 공급부터 지원형 감사까지 미니 인터뷰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강민구 상임감사위원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재명 실행정부에서는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가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원자력 발전을 계속 안정적으로 해 가실 거고, 그 와중에 부가돼서 안전한 에너지라는 개념도 저희들이 절충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영덕에 대형 원전 2기를 짓고 부산 기장에 소형 원자로 SMR 1기를 짓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 기존에 26개 원자력 발전과 더불어서 대형 원전, 그리고 가장 관심사가 있는 SMR 원자로를 통해서 대한민국 AI 혁신에 보답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 한국수력 원자력이 되는데 감사실도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라는 것은 지원, 통제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계속 통제만 하다 보면 조직의 사기가 침체되는 역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 개념을 도입하고 제가 와서 하경, 상중, 아래 사람은 좀 가볍게, 위 사람은 무겁게 징계를 하겠다는 그런 대원칙을 세워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감사팀에서 쳐다보고 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 면책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의 감사실의 방침입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감사실도 여기에 맞춰서 조직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근에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그리고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감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석유공사, 가스공사하고도 업무 협약을 하고요. 기술보증기금, 캠코로 알려진 한국자산관리공사와도 업무 협약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 다른 공공기관, 공기업과도 업무 협약을 해 나가는 이유는 각 기관마다 선진 노하우를 갖고 있는 각 기관의 특징적인 노하우 기법을 배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기관, 공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공기업, 공공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더욱더 심도록 상호 교류를 통해서 감사 업무를 증진해 가고 그 공공기관 공기업에 또한 조직 활력을 불어넣는 데 일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수력 원자력이 과거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세우는 것이 청렴 개념입니다. 청렴을 가장 우선시하는 감사 대원칙이 있고요. 그 이상으로 한국수력 원자력은 지역 상생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1kWh당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지역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기본 사업비 지원부터 지역 사업비부터 작년 기준으로 해도 각각 600억씩 지원이 됐고 그 지자체의 지방세로도 우리가 기장, 울주, 경주, 울진, 전남, 영광에 합쳐서 1,800억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정 건설 그리고 계속 운전해 가기 위해서 지역별로 5개 지역 원전 본부가 있는 지역에 작년 기준으로 여러분 놀라시지 말고 9,800억을 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은 지역과 함께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그 지역에 다가서고 국민에게 인정받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업과 관광산업 중심이던 여수시가 최근 잡곡류 시장에 뛰어들며 입지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한 농민의 도전에서 시작해 여수시의 지원이 더해진 자색 찰보리 육성 현장을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한 농산물 가공장입니다. 올해 수확기를 마친 보랏빛 자색 찰보리가 선별기 안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기계 틈 사이로 불순물을 걸러내는 정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약 8년 전 율촌 반월마을의 한 농가가 찰진 식감의 매력을 느껴 축구장 4분의 1 면적에 처음 재배를 시작한 작물입니다. 박판규 씨는 자색 찰보리가 별도의 도전 과정 없이 정선만 거치면 바로 판매할 수 있어 가공 노동력이 적게 든다는 장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재배 면적을 늘려 판매를 본격화한 이후 기존 벼만 재배했을 때보다 소득이 3배 이상 늘었다고 말합니다. 밥을 해서 먹었을 때 입에 넣고 씹히는 식감이 톡톡 씹히는 식감이 일품입니다. 경작자 입장에서 보면 2차 제품 가공을 하지 않고 1차 생산을 1차 농산품으로 바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농사품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로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성과가 곧바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초기 시행착오를 겪던 중 여수시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지도에 나서며 3년 전부터 본격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국비 2억 원을 투입해 정선과 포장 설비를 갖춘 가공장을 구축하고 자색 찰보리의 색깔을 담아 보라보리라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판로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량은 20% 늘었고 판매 단가는 1kg에 3,000원에서 5,000원으로 67% 올랐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논배수 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트랙터로 땅속 단단한 토양층을 파괴해 배수로를 만드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입니다. 물빠짐을 2.8배 높여 보리의 고사를 막고 수수나 콩 등 다른 작물과의 이모작 재배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 여수시는 율촌면을 중심으로 재배단지를 규모화해 자색 찰보리를 중심으로 벼와 수수를 병행하는 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저희 농가들이 벼를 재배할 때보다 적어도 한 4-5배 정도는 가공 상품 브랜드화를 통해서 소득화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와 또 더불어서 이제 농촌 경관과 연계한
보라보리 축제를 좀 특화 관광으로 상품화하고 여수시는 오는 2030년까지 자색 찰보리 재배 면적을 축구장 70개 크기에 달하는 50헥타르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생산단지 규모화와 가공 인프라 확충, 그리고 경관 체험 농업 활성화를 통해 여수시 곡물 브랜드 보라보리가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부산 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개막식과 함께 7일간의 영화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영화 상영을 넘어 예술 체험과 AI 창작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인공인 축제로 한층 진화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1회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영화인과 어린이들이 함께 레드카펫을 밟고 가야금 선율과 역동적인 축하 공연이 객석을 뜨겁게 달굽니다.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제21회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올해의 슬로건은 얘들아 소풍 가자입니다. 치열한 경쟁에 지친 아이들에게 다정한 여백과 해방감을 선물하겠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올해는 41개국 179편의 작품을 선보이고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나기 위해 역대 가장 많은 관람 좌석이 확보됐습니다. 영화관 안팎으로 즐길 거리도 풍성합니다. 현대 어린이 책 미술관과 함께 꾸민 모카 예술 놀이터에선 책과 예술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배우 박정민과 댄서 아이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만나는 비키 잡학사전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과 또 부모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나는 어떻게, 내 미래는 어떨까,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 이것을 멘토처럼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6명의 굉장히 귀한 멘토들을 모셨습니다. AI를 활용한 영화 제작 프로그램과 특별전도 신설돼 미래 창작자들의 실험 무대도 넓혔습니다. 비키의 또 다른 주인공은 어린이 청소년 집행위원 비키즈. 직접 영화제를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하며 또래의 시선으로 축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핸드폰 보는 것보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하고 부스랑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더 재밌어요. 저희 영화제에 오면 저희 또래 어린이 청소년 영화인들이 직접 만든 영화들을 직접 볼 수 있고 진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진로에 관해서 이제 얘기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영화를 넘어 예술과 놀이 그리고 미래 기술까지 담아낸 비키. 개막작 굿바이 시스터즈 상영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부산시 전역으로 전용관을 넓혀 영화 소풍을 선물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미자 국회의원이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의 새로운 근무처가 기존 근무처와 동일한 읍면동 또는 인접지역에 소재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 근무처 변경 허가 없이도 인근 농가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농번기 등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도 예외가 없어 급하게 인근에서 인력을 지원받은 고용농가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범칙금을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농촌의 계절적 인력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농가의 인력 운용 부담과 범칙금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